안녕하세요. 류준상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해서 이론을 잠깐 배울 거예요. 근데 이론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니까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합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거를 보면요. 곱의 법칙이라고도 나오죠. 이 두 가지는요.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요. 말 가운데 더해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합의 법칙, 저랑 같이 일단 한번 볼게요.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건 A가 M가지, 사건 B가 N가지로 일어나는 경우,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 더하기 N이래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또는이에요. 또는. 제가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또는이나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요. 아, 이거는 더하란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집에서 학교로 가는 루트가 지하철로 가는 루트가 3개, 버스로 가는 경우가 2개. 버스죠. 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었어요.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니? 그러면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 경로의 수. 지하철 타고 3번으로 갈 수 있고요. 버스는 2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당연히 저희들은 전체 경우를 구할 때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적죠. 똑같아요. 합의 법칙은 어쨌든 간에 어떤 사건 두 개를 그냥 더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요. 굳이 어떤 힌트를 드리자면요. 또는이랑 이거나란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더해야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제는요. 1부터 20까지 숫자가 적힌 종이가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2의 배수가 나오면 사탕 주고요. 3의 배수가 나오면 초콜릿 준대요. 그랬을 때 사탕 또는 초콜릿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저희가 일단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A 사건, B 사건.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는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A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2의 배수가 나올 때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2의 배수가 나온다. 그거를 A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B 사건.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요. 3의 배수가 나오겠죠. 3의 배수가 나오는 어떤 경우를 우리는 B 사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탕 또는 초콜릿 또는 둘 다 받게끔 해달래요. 여기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아까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처럼 무작정 더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보신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A는 2의 배수가 나온다. B는 3의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의 배수 난 더할 거야. 3의 배수 더할 거야. 하지만 중간에 뭐가 겹쳐 있죠.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2와 3의 공배수, 6의 배수는 겹쳐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사건은 말 그대로 사탕 받는 사건이고요. 3의 배수는요. 초콜릿 받는 사건이에요. 둘 다 받는 사건은 여기를 말하겠죠. 여튼 사탕, 초콜릿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녀석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합의 법칙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그러면 A 사건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의 배수만 나오면 된대요. 2, 4, 6, 8, 10 쭈루룩 가서 20까지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죠? 2 곱하기 10,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A가 나올 사건의 개수는 10가지예요. 그 다음에 B가 나올 사건은요? 이거 쉬운 거니까요.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1부터 2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라면 당연히 3, 6에 18 해서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그러면 두 개를 더 할 거예요. 또는 이라는 말로 돼 있고 문제 상태로 봤을 때도 이거랑은 다른 경우니까요. 완전히. 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중간에 겹쳐 있는 6의 배수를 우리는 한 번은 빼줘야 돼요. 왜냐면요. A 사건 더할 때 한 번 더했죠. 그 다음에 B 사건 더할 때도 한 번 더했죠. 그럼 여기는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빼줘야죠. 추가됐으니까요. 그래서 6의 배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20가지에서 6, 3, 18 해서 3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 3가지는 이쪽 경우에도 들어갔고 이쪽 경우에 각각 3가지 추가로 들어갔으니까요. 한 번의 경우는 빼줘야 될 거예요. 3가지. 그래서 뭐 굳이 답으로 구하자면요. 13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배워볼게요. 이 공식은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열심히 많이 나왔던 공식인데요. 합집합의 개수는 A 사건, 뭐 A의 개수,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한번 뺀다. 지금 요 식을 어찌 보면 사용한 거죠. 이 식을 사용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3개짜리가 나왔어요. 어휴, 보신 기억은 있을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네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A 개수 다 더해요. B 개수 다 더해요. C 개수 다 더했어요. 겹치는 게 엄청나게 생겨요.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요. 그래서 겹치는 걸 한 번씩 빼주죠. 뭘 겹쳤냐면 A랑 B의 교집합. 여기는 한 번 겹쳤지. 너랑 계산하면서 한 번 겹쳤지. 빼주고요. 또 한 번 B랑 C의 교집합. B랑 C 할 때 합집합할 때 여기 한번 겹쳤지? 또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랑 A랑 교집합. 역시 여기도 한번 빼주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여기 완전 가운데 센터가요. 총 몇 번 더해지고 몇 번 빼졌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처음에 A를 더하면서 한 번. 그죠? B를 더하면서 또 한 번. C를 더하면서 또 한 번. 총 3번 더해졌어요. 총 3번은 더해졌는데 방금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뺐잖아요. 뺄 때 교집합 한 번 뺐을 때 한 번 또 빠졌어요. 요 교집합 뺐을 때 또 한 번 빠졌어요. 또 한 번 빠졌어요. 3번 더해지고 3번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애초부터 안 더해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어차피 저희는 합집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는 한 번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왔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3개짜리로 나왔다 그랬으면 저희는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확장 형태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요. 곱의 법칙. 자, 글씨를 조금 읽어볼게요. 사건 A가 M가지로 일어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N가지로 일어나는 경우, 사건 A가 M가지, 사건 B가 N가지로 일어나는 경우 어떻대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N 곱하기 N이래요. 너무 당연한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동시라는 말이에요. 동시. 그러면 동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으로 이게 똑같다? 동시?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동시라는 거는 좀 확장 형태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저희는 이걸 동시라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안 일어나도 이거 한 다음에 뭐 동전을 던진 다음에 곧바로 주사를 던졌다. 이것도 저희는 동시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혹은 아예 시간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글씨적으로 보기엔 조금 그렇고요. 문장 가운데 이거 다음에 그냥 이것이 곧바로 일어나네? 그러면 곱의 법칙으로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면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동시라는 말하고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고, 무엇 이고, 무엇 이 경우, 무엇 이고, 무엇이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묻기를 시작하거든요. 요 말은 대부분 고만 나와 있죠. 뭐 3의 배수 이고, 뭐 3의 배수 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라는 개념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동시나 이고가 나왔으면 곱의 법칙으로 하는구나. 혹은 내용 가운데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났구나. 뭐 계속 연관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곱의 법칙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요. 곱하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옷가게에서 3종류의 청바지랑 5종류의 티셔츠를 같이 한 쌍으로 판대요. 그러면 바지 제가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바지 3개랑 티셔츠. 티셔츠. 그냥 T라고 쳐볼게요. 티셔츠 5종류. 이렇게 바지 3가지 종류와 청바지 3가지 종류와 티셔츠 5가지를 어떻게 판대요? 한 쌍으로 묶어서 팔 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랬어요. 여기는 동시라는 말도 없고 이고라는 말도 없어요. 하지만
요거 따로 팔 수 있는 경우 이런 개념은 아니죠. 무조건 여기서 한 개 고르고요. 무조건 여기서 한 개 골라서 세트로 판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상으로 곱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청바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뭐 물론 3가지 거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를 수 있는 경우는요. 5가지겠죠. 그래서 뭐 총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요. 15가지예요. 그럼 이거 흔히 말하는 노가다로 한번 해볼게요. 바지 1번, 티셔츠 1번 하나, 바지 1번, 티셔츠 2번 2개, 바지 1번, 티셔츠 3번 3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게 5가지,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것도 5가지,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것도 5가지.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서 15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이제는 곱하기를 배웠으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곱의 법칙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은근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풀어보면 뭐 익숙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차이를 꼭 알아야 되냐? 그랬다면요. 동시, 뭐 또는, 이고 이런 이제 말 끝에 차이 하나 정도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걸로 따라서 이렇게 뭐 합을 하냐 더 곱을 하냐 그것만 이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가볼게요. 동전 또는 주사위에 던지기라고 나오는데요. 동전 또는 주사위,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를 던졌어요.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뭐가 나오죠? 앞 혹은 뒤, 달랑 2가지 나오죠. 동전 던졌어요. 한 번 던지면 앞이나 뒤 둘 중 하나 나와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면요. 뭐 번호는 1, 2, 3, 4, 5, 6 다 적혀 있으니까요. 나올 수 있는 총 가지 경우 수는 1, 2, 3, 4, 5, 6 총 6가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동전은 하나당 2가지. 그렇다면요. 이제 문제를 보면요. 문제는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요.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대요. 그럼 N개의 동전을 준비해 놓고 동시에 우르르 던졌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얘 혼자 앞이 나오든지 뒤가 나오든지 딱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동전은 던져지는 순간. 그죠? 그럼 얘는 2가지가 나오고요. 이 동전도요. 던져지는 순간 앞이냐 뒤냐를 결정해 줘야 돼요. 역시 얘도 몇 가지 나오냐면 2가지 나와요.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걸 여쭤볼게요. 여기서 합이에요, 곱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동전을 4개를 동시 던졌대요. 동시라는 말이 없어도 동전 4개를 던졌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도 2가지가 앞이냐, 첫 번째 동전이 앞이냐, 두 번째 동전이 앞이냐, 뒤냐, 세 번째 동전이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경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앞, 두 번째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다 다른 경우가 나오듯이 얘가 갖고 있는 경우가 2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경우가 2가지라면 뭐 이거 2개만 노가다로 써놔도 앞, 뒤, 뒤, 앞, 뒤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죠. 2 곱하기 2.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곱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동전 4개를 던진다 그랬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이게 4승, 이게 4제곱이 되는 거겠죠. 너무나도 뭐 많이 했었던 거고요. 쉬운 얘기기도 하고요. 그럼 주사위는 뭐 개수 자체가 바뀌어 있을 뿐이죠. 주사위도 만약 동시에 3개를 던졌어요. 주사위 3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6 곱하기 6 곱하기 6 쓸 때는 6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 마지막 내용이긴 한데요. 얘 동전 몇 개랑 주사위 몇 개를 동시에 또 던지라네요. 이렇게. 그러면 동전 N개, 주사위 M개를 던졌대요. 거꾸로 썼네요. 동전 M개, 주사위 N개를 던졌대요. 그러면 동전은 각각 하나당 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M개를 던졌으니까 총 2가 몇 개가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N번이 곱해지는 거고요. 주사위는 6개씩 N개가 계속 제곱이니까 6개씩 계속 N번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희가 이제 식을 쓰다 보면요. 이 식을 정리하세요. 그랬으면 2에 여기가 N번이니까요. M제곱 그 다음에 6의 N제곱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났죠. 앞에 주사위, 동전 던졌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막 주사위도 같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곱의 법칙 해서 곱하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요. 이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은
확률에서도 계속 연속이 돼요. 그래서 확률 배울 때도 합의 법칙, 뭐 곱의 법칙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굳이 내려두자면요.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잘 나오는 말이 있더라. 그 말만 저희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합의 법칙에서는요. 또는, 이거나 이런 말이 꼭 나와요. 꼭.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이거 두 개는 더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두 개는 뭐 계속 구해놓고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곱의 법칙은 조금 여러 개인데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연속적으로 던졌다. 뭐 연속적으로 시행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뭐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없는데 연관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뭐 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동시에랑 또 다른 말로 이고라는 말이 있었죠. 요런 거 조심하시고요. 요거 확인만 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뭐 이거는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막 이런 거 갖고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뉘앙스는 언제나 문제 가운데 뉘앙스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 필수적이랍니다. 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한 줄로 세우기인데요. 한 줄로 세우래요. 만약에 뭐 5명을 저희가 뽑아놓고 5명을 한 줄로 쭉 세우세요. 그랬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만 일단 만들게요. 자리만 만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예요. 자리. 그러면 여기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5명이 있더라. 5명 A, B, C, D, E가 있었어요. A, B, C, D, E.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다 앉혀야 돼요.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너네들 중에 하나 들어가. 5가지. 그 다음에는 이 중에 한 명이 지워졌죠? 이미 들어갔어요. 첫 번째 자리에. 그 다음에 당연히 4명이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 자리 채워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 거고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또 곱하기. 세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요. 뭐 2명이 날아갔으니까 3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5, 4, 3, 2, 1 이렇게 되겠네요. 저희가 어차피 뒤에서 한번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지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죠. 5, 4, 3, 2, 1. 5부터 끝까지 곱셈으로 표현을 해서 1까지 갔구나. 저희가 이걸 뭐라고 쓰냐면요. 느낌표 이렇게 적죠.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거 팩토리얼 이렇게 읽죠. 해석은 5 팩토리얼 그러면 5부터 숫자 끝까지 1까지 전부 다 한 칸씩 줄어들면서 다 곱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5 팩토리얼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설명 한번 또 해볼게요. n명 중에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n명을 전부 다 세우나 봐요. 그러면 자릿수가 n자리가 필요하겠죠. n명이 다 줄 서야 되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n가지예요. n명 중에 한 명 툭 뽑아다가 너 여기 앉아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 다음 경우는 n-1가지. 그 다음 경우는 n-2가지. 등등등등등등등 계속 곱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을 때 맨 마지막 자리 한 자리까지 곱셈이 될 거예요. 예전에 너무 많이 해서 쉬운 예일 것 같긴 한데요. 쓸 때는 어떻게 썼죠? n 팩토리얼이라고 쓰고요. 실제로 계산할 수 없으면 대개 답에서도 이렇게 그냥 뭐 12 팩토리얼 그러면 12 팩토리얼이라고 그냥 적어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보기 보고 그런 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n명 중 2명을 뽑았대요.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래요. 얘는 아까 같은 경우는 n명을 다 세웠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딱 2명만 세우래요. 그럼 몇 자리만 필요해요? 2자리. 2자리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자리에다가 내가 여기 n명이 들어있는 어떤 뭐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n명이 들어있는 어떤 뭐 인재 풀이 있어요. 이 n명 중에서 너 일로 와. 이렇게 골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당연히 n가지.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n-1명이니까요. 여기가 당연히 n-1가지가 될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두 개는 곱하기. 만약에 3명을 뽑겠다. n명 중에 3명을 뽑겠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자리는 n자리고요. 두 번째는 n-1개, 두 번째는 n-2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괄호 채우시고요. 안 어려워요. 4명 세운다? 그러면 한 자리 더 곱해주면 되고요. 5명 세운다? 한 자리 더 곱해주면 되고요. 6명 세운다? 또 곱해주면 되는 거죠.
형태적으로 보면 모습 1, 2, 3번 설명이 뭐 첫 번째 설명으로 다 해결이 되긴 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서는 경우가 있대요. 그 경우가 무언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부모,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요.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총 5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부모랑 자녀 셋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러면 몇 자리가 필요하냐? 5자리가 필요하네. 해놓고 계산을 하려 그러면요. 당연히 5, 4, 3, 2,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 가운데 부모는 떨어뜨리지 말래요. 혹은 뭐 부모는 이웃하여 안 친대요. 부모는 결합되어 있대요. 뭐 이런 표현이 써 있다면 이웃한다. 뭐 붙어 있다. 뭐 이런 말로 써 있다면요. 요렇게 이웃한다 혹은 뭐 붙어 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객체를요. 하나의 객체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같이 다녀야 돼요. 언제나. 자녀 1, 자녀 2, 부, 자녀 3, 모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부랑 모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부모를 꼭 붙여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이거 전체 몇 덩어리죠? 하나, 둘, 셋, 넷. 원래는 5객체였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4개의 객체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4개의 객체를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런 경우는 총 4자리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내 맘대로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맨 4개 중에 1개가 오면 되니까요. 그 다음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계산해주면 24가지. 4, 3, 2, 1 전부 다 곱하기 되겠죠. 이렇게 4, 3, 1하면 24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이 24가지 중에 1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1가지 예예요. 이 24가지 중에 분명히 이 경우는 반드시 있어요. 부모를 한 덩어리로 받고 부모 이렇게 붙어 있고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 순서로 서 있는 경우의 수가 이 24가지 중에 1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때 나는 부모의 자리를 바꾸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먼저 와. 아빠가 그 다음이야. 자녀 1, 자녀 2, 자녀 3. 그렇다면 이 문제 조건은 부모는 이웃하래. 부모는 이웃했어요. 부모는 이웃하고 일렬로 배열하래요. 일렬로 배열했어요. 분명히 구했다고 계산했는데 24가지 중에 1가지였는데 이 경우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죠? 모랑 부가 자리가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얼핏 봤을 때 첫 번째 자리 아빠, 첫 번째 자리 엄마. 달라요. 그러면 요 경우랑 요 경우는 1가지에서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 1가지당 또 1가지씩 더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1, 자녀 2, 부모, 자녀 2, 자녀 3 이렇게 나왔어요. 요 경우도 부모의 자리를 바꿔버리면요. 모부. 분명히 두 분은 뭐 엄마 아빠는 붙어 있죠. 이웃하고 있지만 자녀 1, 자녀 2, 자녀 3 썼을 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경우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24가지로 구해놓은 요것이 다가 아니라 그 각각 1가지 경우당 부모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여기도요. 부모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더 생기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는요. 4, 3, 2, 1 계산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엄마, 아빠, 부모가 자리가 바뀌었을 경우 2가지를 더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1가지당 2가지씩 확장되는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로는요. 48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문제랑 예제 문제랑 거의 똑같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죠.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줄을 섰어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선대요. 그럼 남자 뭐 하면 돼요? 남자 1과 남자 2를 묶어요. 그 다음에 여자 1, 여자 2, 여자 3 적겠죠? 이렇게 적고요. 얘 갖고 이제 총 원래는 5객체인데 지금 한 덩어리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혹은 1객체, 2객체, 4객체가 돼버렸어요. 그럼 4객체를 일렬로 일단 배열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맨 처음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경우가 추가된다고 했죠? 남학생 1, 남학생 2가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경우. 그럼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자리가 2자리잖아요. 2자리를 2명이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원래 몇 가지죠? 2명이서 2자리를 바꾼다. 그럼 앞에 2,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식을 쓸 때는 2하고 1까지 적어주긴 한답니다. 그래서 답은 48가지. 요 문제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런 문제는 나온 건 아니고요.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는데, 요건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썼네. 여자 3명이 있는데요.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데요. 호호. 거꾸로죠? 이웃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 남자 셋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경우는 당연히 남자끼리 이웃한 거예요. 남 셋이 묶었어요.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이건 당연히 남자끼리 이웃한 경우고요. 요 경우도 제거해야 돼요. 남자라고 남자애는 묶여있고 여자 1, 여자 2, 여자 3 분명히 남자 3은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웃하여 있죠. 얘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의 문제. 절대로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가 나왔다면요. 요 문제는 약간 스타일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자 3명을 쭉쭉쭉 세우는 거예요. 여자 1명, 여자 2명, 여자 3명 이렇게 먼저 세워요. 여자 3명을 갖고 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니까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3,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총 6가지 경우가 나오죠. 여자만 먼저 줄 세우는 경우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게 세운대요.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는 소리는 중간에 남자 중간에 반드시 누가 있으면 돼요? 여자들이 있으면 되잖아. 남자 중간에 반드시 여자들이 있으면 돼요. 남자 중간에 여자들만 껴있으면 절대 남자들끼리 이웃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예상을 한다면요. 뭐 예상이 아니라 제가 논다면요. 1번, 2번, 3번, 4번 자리를 논다면 이 4개의 자리를 남자 3명,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에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자, 티켓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자리가 있단다. 티켓이 있어요. 남자 1번에게 줄 수 있는 티켓의 개수는 몇 개죠? 너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 아무 데나 가. 4가지가 있겠죠? B, 남자 2한테 줄 수 있는 경우는요. 하나를 줬으니까 3가지가 되겠죠? 남자 3한테는 2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남자 3명이 자리할 수 있는 경우는 총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뭐 역시 여기도 24가지가 나오네요. 24가지의 경우 만약에 남자가 여기를 받아도요. 남녀니까 절대 남자끼리 이웃하진 않죠. 뭐 여기랑 여기를 받았다고 해도요. 남녀, 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절대로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 문제니까 요거는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여자를 깔고요. 빈 칸의 자리를 티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남자 3명에게 줄 수 있는 경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뭐 4, 3 먼저 여자들 세울 수 있는 경우는 3, 2, 1에다가요. 남자 세울 수 있는 경우가 4, 3, 2였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뭐 6 곱하기 24, 14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거를 볼게요. 이번에는요. 대표를 뽑는데요. 대표.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반장, 부반장 문제랑 흔히 말하는 반대표, 반임원 뽑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A, B, C, D, E 총 5명의 한 반인 뭐 어떤 반이 있어요. 그 이 반에서 A, B, C, D, E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겠대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직책이 다르죠. 반장, 부반장. 엄연히 달라요. 그러면 반장 자리와 부반장 자리가 따로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이따가 뭐 밑에 문제가 나오겠지만요. 대표만 2명 뽑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뽑히는 대표, 두 번째 뽑히는 대표. 어쨌든 간에요. 얘 같은 경우는 A가 먼저 뽑히고 B가 뽑히나 B가 뽑히고 A가 뽑히나 2반 대표 2명 나와. 그러면 A랑 B가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자리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이건 자리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반장 A, 부반장 B, 반장 B, 부반장 A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엄연한 차이가. 얘 같은 경우는 반장 나와 그러면 A가 나와야 되고 반장 나와 그러면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위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리가 차이가 있을 때, 자리에 별 차이가 없을 때 2가지로 크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 거고요. 요쪽 예를 우리가
배웠었으면 알 거예요. P라는 문자를 잘 쓰죠. 요거 뭐라고 쓰냐면요. 순열이라고 하는데요. MPR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네. MPR이라고 M permutation R이라는데 순열. 요쪽 예를요. NCR 해가지고 N combination R 해가지고 이건 조합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배워왔었던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요런 MPR과 MCR로는 안 풀고요. 조금 나중에 일단은 볼게요. 자, 5명의 한 장 가운데, 5명 학생 가운데 반장 1명과 부반장 2명을 뽑겠대요. 그러면 A, B, C, D 5명이 있어요. 이렇게. 반장 1명. 일단 반장 자리는 틀려요. 완전. 부반장 자리 2명이 있어요. 부반장. 일단 반장하고 부반장 자리는 틀려요. 다른 직책이죠. 그러니까 반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A, B, C, D, E 총 5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5명 중에 1명은 반장이 이미 됐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아있냐면 1명을 제거한, 뭐 얘가 됐다고 치면요. 4명이 남아있겠죠? 이 4명 중에 부반장 2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 B를 뽑았다고 쳐봐요. 처음에 A를 뽑고 두 번째 B를 뽑았어요. 너네들이 부반장이야. 근데 또 다른 경우로 내가 B를 뽑고 얘를 A를 뽑았어요. 그래도 이쪽에서 이 반에서 부반장 둘 나와. 그러면 누가 나가죠? A랑 B. 둘 다가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2가지 경우 엄밀히 말하면 다른 자리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도 부반장 써볼게요. 한번. 요 경우와 요 경우로 나눠볼게요. 부반장 둘이 A, B일 때, 부반장 둘이 B, A일 때 결론은 하나죠. 부반장 나와 그러면 A, B. 그냥 얘네 둘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리가 달랐을 때 계산하는 그 식에다가 여기다 A, B를 뽑거나 B, A를 뽑거나 같은 경우가 되는구나 판단이 된다면요. 저희가 4명 갖고 지금 2자리를 채워야 되니까요. 경우의 수는 총 4 곱하기 3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경우 계산해보면 12가지인데 12가지 중에는요. 이런 경우가 꼭 한 가지씩 더 있는 거예요. A, B를 뽑았다고 가정했어도 분명히 이 12가지에는 A, B도 돼 있고 B, A도 들어가 있는 거죠. A, B도 들어가 있고 B, A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계산해봐야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2가지가 합쳐져서 한 가지로 됐으니까요. 요 밑에를 뭘로 나누냐면요. 2로 나눠주는 거죠. 조합을 이미 아셨으면 금방 이해되시는 문제인데요. 조합을 아직 모르셨더라도 이 문제는 2명을 뽑는다. 직책 중에 직책이 같은 사람 2명을 뽑는다. 그랬으면요. 계산을 원래 다른 자리 2사람 뽑는 것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요. 2명 뽑을 때는 2로만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 형태로 가서 3명을 뽑았다. 5명 가운데 대표 3명을 뽑았대요. 대표. 자리에 차이가 없어요. 자리가 차이가 없는데 5명 중에 제가 3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맨 첫 번째 대표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4가지, 3가지예요. 계산만 해줘도 60가지나 나오죠. 그런데 이 60가지 중에 예를 들게요. 대표 A, B, C가 뽑혔어요. 그러면 제가 60가지라고 계산한 거는요. A, B, C랑 B, A, C랑 C, A, B랑 또 써볼까요? 다 써볼게요. 그냥 A, C, B, B, C, A, C, B, A 이렇게 총 6가지가 분명히 60가지는 다 다른 경우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60가지 중에 6가지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이반 대표 나와. 그러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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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결국 나간 건 ABC예요. 그럼 이 6가지가 대표 형태로 본다. 자리에 특징이 없는 녀석으로 본다 그러면 딸랑 한 가지예요. 그러면 6가지라고 확장이 되어 있는 녀석을 한 가지로 줄여야 되니까요. 6가지가 다 같은 경우니까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당연히 6가지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이런 숫자는 어디서 등장을 하는 거냐면요. 되게 쉬워요. A, B, C 이 3개를 갖고 배열할 수 있는 경우예요. 어차피 섞일 수 있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랑 똑같거든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랑 똑같아요. A, B, C 3사람을 갖고 여기 채울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2가지, 1가지 총 6가지가 나오죠. 실제로 6가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전부 다 한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다면 밑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확장 형태가 있답니다.
어차피 조합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엔 여사건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볼게요.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이라는 것부터 일단 볼게요. 여사건은 뭐냐? 간단해요. 우리가 여집합 혹시 기억나시죠? A의 여집합을 저희가 A의 C 이렇게 쓰고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A 여집합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떤 A 사건의 여사건, A의 여사건 이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확률이다 그랬으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A라는 어떤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라는 범위가 있으면 A가 아닌 범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사건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요.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확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수분의 그때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해당 경우수. 이걸 저희가 확률이라고 명의를 해놓는데요. 확률. 확률은 가장 아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전체 경우분에 어떤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전체를 능가하지는 못해요. 최대가 전체라서 1분의 1 이 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해당 경우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죠. 뭐 했는데 뭐 마이너스 몇 번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0보다는 항상 크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확률이 나오니까 일단 확률 잠깐 봤고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적어도의 확률을 구할 때는 여사건의 확률 써서 구한다. 뭐냐면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3명, 여자 3명, 총 6명 중에 내가 3명을 뽑을 거예요. 3명 뽑아. 3명 뽑아. 3명을 뽑는데요. 적어도 남자가 1명 뽑히게 하래요. 적어도 남자 1명 뽑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1명. 남자 1명. 이 의미는요. 6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자, 남자 1명, 여자 2명 뽑을 경우도 물론 들어가고요. 남자 2명, 여자 1명 뽑을 때도 물론 들어가고요. 남자 3명, 여자 1명 여자 빵명 뽑을 때도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이 확률도 구하고 이 확률도 구하고 이 확률도 구해야 되는구나. 많죠. 계산해야 될 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1명 이상이라니까 1, 2, 3 요 경우구나. 그러면 이거의 완전 반대 사건은 뭘까요? 적어도 남자 1명 이상. 이거의 완전 반대 사건. 적어도 3명을 뽑는데 적어도 남자 1명 뽑히는 거의 반대 사건은 남자가 0명 뽑히는 거죠. 남자가 아예 안 뽑혀요. 그러면 이거의 완전 반대 사건이죠. 적어도 1명 뽑힌다는 거는 1, 2, 3이 내포가 되어 있는 말이고 이거의 완전 반대말은 남자가 빵명 뽑힐 때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인 1에서 내가 남자가 빵명 뽑힐 때 여자 3명 뽑힐 때 이 확률을 빼겠다 해주면 나머지 내가 구해야 되는 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의 확률은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면 항상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을 하시는 게 저희가 계산할 때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꼭 조심하세요. 여사건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예제 볼게요.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낸대요. 빨간 구슬 2개, 빨간 구슬. 자, 빨간 구슬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이 2개가 있대요. 자, 그때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빨간 구슬이 적어도 1개 나올 때래요. 그럼 일단 저는 2개 뽑을 거예요. 2개 뽑는데 빨간 구슬이 적어도 1개 나온대. 그러면 빨간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1개 뽑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빨간 구슬 2개 뽑을 때가 있을 거고 파란 구슬은 1개 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2가지를 다 구할래? 아니면 이거의 완전히 반대 사건. 2개를 뽑는데 적어도 1개가 안 나오는 사건. 결국 뭐죠? 빨간색 아예 안 나와요. 파란색만 2개 뽑는 경우를 구할래. 그러면 요거 2가지를 구하느니 차라리 나는 이거 1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파란색 2가지를 구하는 경우를 전체 확률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개는 빨간색이 나온다는 해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요. 첫 번째, 파란색을 일단 2번 뽑아야 되겠네요. 이건 파란색이라고 가정하고요. 파란색을 2번 뽑을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에 뽑아요, 내가. 5개 중에 2가지 중에 2개 중에 1개 뽑으면 돼요. 5개, 전체 5개 중에
파란색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파란색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2예요. 그죠? 5개 중에 2개 뽑을 수 있으니까요. 곱하기. 그 다음 경우는요. 하나가 이미 나갔어. 파란색이. 파란색이 나갔으니까 전체는 4개로 줄어들어 있고요. 4분의 한 가지만 뽑으면 되죠. 4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란색을 2개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전체 1에서 빼겠다. 표현을 해준 거죠. 약분해주면요. 1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답은 10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사건의 확률 적어도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란 말이 나왔다 싶으면 여사건의 확률 꼭 써야겠구나. 전체를 다 구하느니 차라리 아닌 경우를 몇 가지 좀 적은 경우를 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거의 여사건의 확률을 푸는 문제가 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확률의 덧셈. 아까 경우의 수에서 했던 그 덧셈 공식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 것도 확률의 곱셈. 아까 거랑 거의 똑같아요. 뭐로만 바뀌어 있냐면 경우의 수에서 가지 곱하기 몇 가지 곱하기 몇 가지에서 확률 몇 분의 몇, 뭐 몇 분의 몇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뭐 더하기였으면 여기 확률도 더하기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고요. 네, 일단 처음에 확률의 덧셈부터 볼게요. 확률 덧셈,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사건 A가 일어나면 P,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을 Q 했을 때 사건, 여기도 문장이 나와 있죠. A 또는 B가 나올 확률.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고 값은 2개를 더하면 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또는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데 실제로 문제를 보셔도요. 이건 당연히 더해야 돼.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문제 볼게요. 예제 1부터 24까지 숫자가 적힌 24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뽑았어요. 4 또는 7의 배수. 또는이 제일 중요하죠. 4 또는. 그러면 24개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총 6장이 있죠. 4의 배수.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7의 배수는 7, 3, 21. 24까지는 21까지밖에 안 가죠? 그러면 21까지니까 3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A하고 B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면 빼야 되잖아요. 빼야 돼.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4하고 7의 공배수인 28의 공배수가 저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요런 상태가 아니라 교집합이 없는 상태죠, 서로. 그래서 A랑 B랑 따로따로 노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A 또는 B일 사건, B일 확률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확률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는 24가지죠. 그럼 24가지 중에 4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24분의 6일 거고요. 전체 24장 중에 7의 배수가 나올 경우는 3장이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2개를 더하세요. 그러니까 24분의 6하고 3을 더하니까요. 9라고 나올 거고요. 약분 3으로 해주시면요. 8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곱셈. 뭐만 바뀌어 있다고 가정하면 되냐면요. 확률로 바뀌어 있다. 가지에서 확률로 바뀌어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 A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곱하라는 소리죠. 동시에, 연관적으로, 연속적으로 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서 2개 곱하면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고요. 취업준비생인 은혜가 A사에 붙을 확률 30%래요. A사에 붙을 확률, 합격할 확률이 30%고 B사에는 붙을 확률이 40%래요. 여기서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퍼센트.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는 저희가 1이라고 보면 돼요. 1. 100%는 1이에요. 그러면 숫자 놀이 한번 해볼까요? 50%면요? 0.5. 30%면요? 0.3. 10%면요? 0.1. 5%면요? 0.05. 1%면요? 0.01. 이렇게 바꿔줄 수만 있으면 돼요. 퍼센트는요. 자, 그러면 이제 A 합격할 확률이 30%래요. 그러면 붙을 확률을 저희가 숫자로 소수점으로 바꿔주면 0.3이 되는 거고요. B사에 합격할 확률이 0.4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문제 볼게요. A사에는 어떻대요? 떨어졌대요. 음이. B사에는 붙었대요. 은혜는 A사에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긴 떨어질 확률이 안 나왔잖아요. 합격할 확률이 0.3이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여사건. 반대. 떨어질 확률은 몇이라는 거죠? 0.7이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떨어진다 그랬으면 0.6이 나오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고라고 나와 있죠? 연속된 거예요. A는 떨어지고 B는 붙어라. 그러니까 고배 법칙인 거죠. 그럼 A 사이는 떨어질 확률은 0.7. B 사이에 붙을 확률은 0.4죠. 두 개를 곱해주면 0.2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붙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0.28 혹은 뭐 100분의 28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약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뭐 곱셈까지도 뭐 어렵지는 않아요. 넘어갈게요. 연속하여 뽑을 때의 확률과 뭐 연속하여 뽑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나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인데 요거를 저희가 어떤 말로 하냐면요. 복원한다 라는 말로 쓰고요. 요거는 비복원한다. 개념은 딱 두 개예요. 복원한다, 비복원한다. 그러면 복원한다는 거는 내가 맨 처음에 뭐 흰색 세 개, 검은 거 두 개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뽑을 거예요. 막 뽑는데 처음에 뽑을 뭐 흰색을 뽑을 확률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5개 중에 3개니까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에요. 근데 첫 번째 뽑은 흰색을 보고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으면 다시 원상태가 돼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흰색을 뽑을 수 있는 확률 똑같이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복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 뽑는데요. 근데 흰색을 2번 뽑을 확률은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죠. 근데 빼고 다시 넣었어요. 다시 원상태가 됐고 다시 또 흰색 뽑을 확률이니까 똑같이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비복원이에요. 비복원의 경우는 자, 첫 번째 흰색 뽑을 수 있는 경우는 5분의 3이라고 똑같긴 하는데요. 요거 날라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전체 경우가 몇 개로 줄어들죠? 4개로 줄어들죠? 4개 중에서 또 흰색을 뽑을 경우라면 흰색도 1개 날라갔으니까 2개. 어찌 보면 앞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죠? 앞에 뭘 뽑았냐에 따라서 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복원한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계속 세팅이니까 계속 같은 확률로만 어떻게든 곱이 되고 계속 같은 진행이 되지만 복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서로 전체 경우도 줄어들고 막 해당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요 경우가 조심해야 될 경우겠죠. 자, 예제 볼게요. A, B, C, D가 적힌 카드가 각각 한 장씩 있다. 이 카드를 상자에 넣은 뒤 한 장을 꺼내 글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 3번 반복했대요. 3번 다 같은 글자가 뽑힐 확률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자 안에 A, B 카드, C 카드, D 카드 4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3번 뽑는데요. 근데 확인하고 다시 넣는 데잖아요. 그러면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처음에 A를 뽑을 확률 4분의 1이에요. 4가 중에 1개니까. 다시 보고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A 뽑을 확률 또 4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번 다 같은 글자가 뽑힐 확률이니까 A 나올 때, B 나올 때, C D 이러면 3번 뽑아도 다 같은 거 나오는 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일 때 구해서 전부 다 더하기로 가주시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A 3번과 B 3번이 동시에 난 3장밖에 안 뽑는데 얘랑 동시에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A가 3번 다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전부 다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B도 마찬가지고요. C도 마찬가지고요. D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산해주면요. 64분의 1인데 64분의 1. 4가지 다 그렇죠. 그래서 64분의 1 곱하기 4 해서요. 나눠주면 16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볼게요. 네, 순열과 순열의 수. 드디어 이제 순열이 나왔는데요. 순열은 고등학교 때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Np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N부터 얼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N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칸씩 줄어들어요. N마 1, N마 2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N-R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왜 R까지 안 가냐면요. 여기가 첫 번째잖아요. 나는 N개 중에서 R개를 곱할 거예요 라는 해석인데 Np얼의 해석은요. 퍼뮤테이션 해석은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1일 때 두 번째네. 2일 때 세 번째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일 때 R번째가 될 거죠? 마이너스 R 플러스 1번째가 됐을 때 얘가 R번째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끝에가 조금 틀려요.
저희가 생각하는 MR, 이게 선생님 끝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게 끝일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예요. 그냥. 그래서 요 문제는 MPR의 끝 값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해석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푸냐면 MPR은 다른 식으로 이렇게도 풀기도 해요. n 팩토리얼을 n-얼 팩토리얼로 나눈대요. 이렇게. 해석을 굳이 해주자면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서 여기 중간에 나오는 n-r 더하기 1, 그 다음 n-r, 그 다음에 n-r 빼기 1 등등등등 지나가서 곱하기 1까지 갈 거고요. 어우, 기네요, 시기. 그 다음에 n-r 팩은 n-r, n-r-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곱하기 1까지 갈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랑 어떻게 되죠? 오, 지워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오,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남는 범위는 요 값이구나. 그래서 NPR을 해석하는 경우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NPR은 요렇게도 쓸 수 있구나. 요런 어쨌든 공식 같은 개념이랍니다. 여기. 그리고 특별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NPN.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세요라는 소리예요. P는 N개 중에, NPR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NPN이라는 거는요.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N개. 그러면 전부 다 N-, N-, 3 이렇게 가서 1까지 갈 테니까 이거를 저희가 N팩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N팩. NP0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NP0.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1렬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요. 없음. 그거 한 개예요. 그래서 1이라고 적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암기 정도의 개념이고요. 외우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순열은 뭐 이론은 요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느 동산에는 10가지의 놀이기구가 있대요. 놀이기구가 있는데 윤주는 그중에 5가지를 탄대요. 근데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롭게 이용할 표를 구입하였다. 순서를 정해서 5가지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10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0가지의 경우 중에서 5가지의 놀이기구를 선택해서 탄대요. 순서가 있게. 그러니까 10P5 계산이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 방법은 10에서 몇 칸을 계산해 주냐면 5칸까지 곱해주면 돼요. 19, 8, 7, 6.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이렇게 쓰시던지요. 아니면 이 복잡한 식을 가져가셔서 10 팩토리얼을 여기 깔려있는 10에서 5를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 한마디로 5팩분의 10팩 하셔도요. 계산은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퍼뮤테이션 이 식으로 쓰지 말고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10가지가 있는데 나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정할 거야 했어요. 윤주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는 10가지. 그러면 하나 탔으니까 나머지 9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뭐만 틀리냐면 이제 문자를 써서 표현하겠다. 그게 순열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여태까지 배웠던 그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나오는데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일 때는 좀 식이 복잡하죠.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S개 있을 때 이 N개를 일렬로 표현하는 수열의 수는 요렇대요. 요건 예 하나 들어볼게요. AAAB 요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AAAB 그럼 얘를 배열하세요. 그런데 여기 A에 조그맣게 A1, A2, A3, B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얘네 갖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요. A1, A2, A3, B 물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1, A3, A2, B 그 다음에 A2, A1, A3, B A2, A3, A1, B A3, A1, A2, B 아이고 A3, A2, A1, B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요걸 배열한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분명히 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B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지금 요거 6개만 일단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가정한다면 경우의 수는 4, 3, 2, 1이에요. 어차피 A도 다 다른 경우라면요. 그럼 여기선 24가지인데 이 24가지 중에서 제가 6가지를 잡아봤어요. 이렇게. 특징이 있는 6가지죠. 어떤 순서냐면 A가 주르륵 나오고 B가 나중에 나오는 것들로만 6개를 잡아봤어요. 요거 몇 개 안 나와요. A가 3개 연속 나오고 B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요. 그런데 총 24가지 중에 이건 6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요렇게 돼버렸네요. A가 구분이 없어졌어. A가 1, 2, 3 이렇게 없고요. 그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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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예요.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이것들을 전부 다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구분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어요. 구분이 있다라고 계산했을 때는 총 24가지가 나왔는데 구분이 없다라고 딱 보니까 24가지 중에 다른 6가지였던 녀석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따지고 보면 순서가 다 똑같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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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러면 어이쿠야 6가지의 경우가 또다시 무슨 경우로 변신한 거죠, 이거? 딸랑 요거 하나의 경우로 변신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되죠, 우리가? 6가지가 한 가지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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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갖고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먼저 얘네들을 각자 다른 녀석으로 본 다음에요. 그래서 4, 3, 2, 1 이렇게 적은 다음에 밑에다가 뭘로 나눠주느냐? 같은 거의 개수. 거기 1, 2, 3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총 개수가 몇 개 나오죠? A 자리로만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그거만큼 겹치기 때문에 이 숫자로 나눠준다라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금 어렵지만 그냥 답으로만 빨리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A 3개랑 B 2개가 있대요. 그럼 얘를 갖고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얘네들을 A1, A2, A3, B1, B2 이렇게 놓고 5가지 다른 경우니까 5 팩토리얼로 일단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서로 다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경우였으니까 같다고 표현해주면 겹쳤어. 뭐가 겹치냐면 1, 2, 3 갖고 배열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총 3 팩토리얼, 3 곱하기 곱하기 1이 나눠져야 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자리가 바뀌어도 어차피 이거 2개가 구분이 없어진다면 똑같기 때문에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의 해석이 바로 요거랍니다. 전체 개수를 일단은 팩토리얼로 돌리세요. n 팩토리얼로 n개를 쫙 일렬로 배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거의 개수만큼 일렬로 배열하는 개수만큼 만약에 3개다 그랬으면 3팩, 만약에 4개다 그랬으면 4팩, 5개다 그랬으면 5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겹치는 것마다. 그러면 A가 3개, B가 2개, C가 3개였어도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8개죠. 8개를 일단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A가 3개, B가 2개, C가 3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갖고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에 전부 다 나오게 된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1, 2, 3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수를 만들래요. 짝수는 몇 개니요? 짝수는. 그러면 1, 1, 2, 2, 3인데 짝수가 나오려면 맨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하나의 2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정되었어. 이미 고정됐고 남는 경우는 1, 1, 2, 2, 3이에요. 요거 5개 갖고만 저희가 이제 일렬로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렬 배열하는 경우 근데 같은 것도 은근히 있네요. 1, 2개, 2, 2개가 있잖아요. 일단은 뭐 하라 그랬죠?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같은 거 1, 2개니까 개수로 가는 거죠. 2개의 팩토리얼, 2도 2개니까 2 팩토리얼, 3은 1개니까 1 팩토리얼이에요. 1 팩토리얼은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1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요. 5, 4, 3, 2, 1 5 팩토리얼에 2, 1, 2,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지워지시고요. 얘네 둘이 지워지시고요. 남는 경우는 10 곱하기 3에서 총 30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는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를 보기 전에요.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퍼뮤테이션 그 수녀라고 아까 배웠던 수녀라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NPR, NCR이라고 썼던 거 배우셨죠?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조합인데 조합의 특징은요. 해석은요. 한글로 설명을 해주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가 없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가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순열은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가 있는 거를 뽑을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계속 뭐 몇 가지 계속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했던 그 식은 전부 다 순열이었던 거고요. 대표 뽑거나 뭐 네, 그냥 순서 생각 없이 뽑았을 때 그때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조합이에요. 그러면 조합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NCR은요. 해석은 이렇게 한답니다. N부터 R개를 위에다가 곱해요. 아까 퍼뮤테이션하고 똑같아요. NPR하고. N개부터 R개까지를 한 칸씩 줄여가면서 N, N-1, N-2 해서
몇 개까지 곱하냐면요. r개를 곱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니까 숫자가 한 칸씩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n-r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대신에 컨비네이션 조합은요. 밑에 1부터 r까지의 팩토리얼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r까지 이렇게. 그래서 조합은 약간 밑에 식이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n 곱하기 n-r 플러스 1 요거를요. 1부터 r까지 곱한 요 수로 나누게 된답니다. 요 식을 조금 또 어렵게 쓰면요. 전체 n 팩토리얼을요. 위에 있는 거를 n 팩토리얼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가 쫙 있다는 소리죠. 일단 뭘로 나눠야 되냐면 n-r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퍼뮤테이션 했을 때처럼 요 식만 쓱 살아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all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또 곱해주더라. 이렇게. 그러면 NCR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 푸세요. 그러면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일단은 알아는 두세요. 네. 하지만 계산할 때는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쉽답니다. 5C3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5부터 3개 곱하란 소리예요. 5, 4, 3 이렇게. 그리고 1부터 3까지 가란 소리예요. 1, 2, 3 이렇게. 그러면 6C2를 구하세요. 그러면 6부터 2칸, 6, 5가 되겠죠? 아이고. 6, 5. 그 다음에 밑에는 1,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생각보다는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또 조합의 특징으로 하나를 또 알아둬야 될게요. 조합은 곧바로 조합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NCR이죠. NCR은요, 어떤 식이랑 같냐면 NC-N-R이랑도 같대요. 이건 뭔 소리예요?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100C 90을 구하래요. 100C 90. 우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0부터 90개를 써야 돼. 그리고 1부터 90개를 써야 돼요. 그럼 중간에 분명히 겹치는 거 나오죠, 여기 위아래로. 그럼 이걸 다 정리해 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100C에서 100에서 90을 뺀 결론인 100C 10이 나온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귀찮게 90개씩이나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면 10개만 쓰면 되는구나. 그럼 100부터 10개, 밑에 1부터 10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풀이는 뭐 팁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곧바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둘레위에 있는 8개의 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문제가 좀 쉽게 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점이 4개가 있고요. 얘는 일직선상에 있어요. 얘네들은 일직선상에 없고요. 이렇게 삼각형 개수 몇 개예요? 그랬어요. 삼각형 개수가 몇 개냐면, 자, 총 저희가 노가다로 하나, 둘, 아주 큰 거 3개, 딱 3개 나오죠. 그럼 요걸 어떻게 저희가 컨비네이션으로 구해야 되냐면요. 자, 총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하죠. 그럼 3개를 고르는 거예요. 몇 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순서 없이 골라야 돼요. 왜 순서가 없냐면 이 점 고르고 이 점 고르고 이 점 고르나, 이 점 고르고 이 점 고르고 이 점 고르나,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랐다고 해도 결정되는 삼각형은 몇 개예요? 딱 1개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라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순열이니까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으로 보시고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요.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은 요렇게 더 빠르죠? 4C1. 왜 빠르죠? 4에서 3을 뺀 개념. 그럼 4C1이니까 4부터 한 칸, 1부터 한 칸 계산해주면 4라고 나오죠. 자, 4개가 나오죠? 근데 저희가 노가다로 해봤을 땐 3개였잖아요. 왜 4개가 나오는데 갑자기 답은 3개가 나올까요? 왜냐면 요 점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3점은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저희가 4C3, 4개 중에 3개의 점을 고를 때 분명히 요거 고른 경우가 한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걸 골라버리면 3점, 요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3점을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안 나오는 경우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빼야 돼요. 빼야 돼. 그럼 이거를 굳이 식으로 제가 어떻게 쓰냐면요. 맨 처음에 4개 중에 3개를 잡아 놓고요. 그럼 일단 4점 중에 3점 잡는 경우는 다 나온 거고요. 거기서 삼각형이 안 나오는 경우를 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 3점 중에 3점을 잡아버리면 안 나오는 경우죠. 빼버리면요. 4C3은 아까 봤지만 4C1과 같고요. 3C3은 3칸 중에 3칸? 네, 해석해보죠. 뭐 이거는 4, 1이고요.
세 개 중에 세 개래요. 3, 2, 1. 세 칸에서 세 개 쓰고요. 1부터 3까지 쓰래요. 똑같죠? 그래서 얘는 1이 나와요. 그래서 4에서 1을 빼니까 전체 경우는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노가다로 구할 때랑 똑같죠. 그러면 그냥 노가다로 하지 못하라 이렇게 해요. 문제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나올 때는 이 식을 꼭 써야 돼요. 문제 해석해 볼게요. 자, 점이 8개래요. 근데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 4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더 있어요. 이렇게. 총 8개의 점이 있는데요. 8개의 점 중에서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8개의 점 중에 몇 개를 골라라? 삼각형의 개수니까 3개 고르겠죠. 83. 그러면 83을 골랐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한 거냐면 8개 중에 점 3개 잡은 건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잡았다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얘를 잡아도 이런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오호, 그러면 한 가지당 삼각형 한 개씩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느 경우가 안 되냐면 요 경우가 안 되잖아요. 여기 4개 중에 만약에 내가 요 점을 골랐어요. 그러면 이 3개 점을 골라봐야 일직선 삼각형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럼 내가 83이라고 구해놓은 거에서 반드시 빼야 되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건 어떻게 되냐면요. 4개 중에 3개가 걸릴 경우를 빼주면 돼요. 4개 중에서만 3개를 내가 골랐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른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고른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른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른 경우.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와요. 일정상에 있는 경우 중에서 삼각형이 못 나오는 경우. 자, 보세요. 이거 3개 골라봐야 삼각형 안 나오죠? 이거 3개 골라봐야 삼각형 안 나오죠? 이거 골라봐야 삼각형 안 나오고, 골라봐야 삼각형 안 나와요. 그럼 이 경우를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4개 중에서 3개 택하는 경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연스럽게 빼주면, 삼각형이 아닌 거는 빼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83이면 8, 7, 6. 8부터 3칸 가는 거죠? 8, 7, 6. 그 다음에 1부터 3칸이에요. 1, 2, 3. 거기서 4C3은요? 4C1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요. 4, 3, 2. 4부터 3칸 갔죠? 4, 3, 2. 1부터 3칸 가요. 1, 2, 3. 계산을 해주면요. 2, 3은 6 지워지고요. 앞에 거는 56이 나올 거고요. 뒤에 거는 2, 2, 3, 3 지워져서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52가지. 52개라고 표현한 게 맞겠네요. 삼각형의 개수는 52개나 나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노가다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식을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여기서 총 점이 6개 있는데요. 이렇게 평행하답니다. 직선의 개수 구하래요. 직선의 개수. 그러면 직선의 개수는 직선은 뭐랑 뭐만 잡으면 되죠? 어느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이 나와요. 그러면 이 총 6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잡으면 되죠, 저희가? 순서 상관없이 2개만 잡으면 돼요. 그럼 직선의 개수 끝. 62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잡았을 때 직선도 이 직선이고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도 이 직선이고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도 이 직선이에요. 직선이 겹치죠. 직선은 계속 확장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것도 계속 겹치는 게 여러 개가 있구나. 어떻게 빼야 되겠죠? 일단 점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경우를 빼야 돼요. 점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경우가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윗줄도 있고요. 그래서 총 2가지 경우에 3개 중에서 2가지 고르는 경우를 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삼각형 같은 경우는 4점 중에서 3점 골랐다 그러면 요거 3개 골랐다 그러면 삼각형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직선은 자, 제가 요 직선 여기서 요 3점 갖고 나올 수 있는 직선이 딸랑 요거 하나인데 그래서 3C2 요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를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2개 골랐을 때 요거 2개 골랐을 때 요거 2개 골랐을 때 총 3개를 뺐어요. 그래 봐야 똑같은 직선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면 애초에 있는 이 직선 원래 하나로 쳐줘야 됐던 이 직선까지 빼주게 된 결과가 나와요. 직선은요. 삼각형일 때는 애초부터 어차피 삼각형 개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면 되는데 직선은 빼도 애초에 이 직선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겹치는 거를 뺐긴 했지만 이 직선을 뺐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는 하나는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하나 더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하나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거 뺀 다음에 꼭 뒤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 뺐다라는 거는 애초에 이 직선도 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개수인 개수만큼은 넣어줘야 된다는 소리죠. 2개를 뺐으니까 2개는 다시 넣어줘야 돼요.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모든 확률과 경우의 수에 대한 이론은 조금 봤어요. 중간에 나와 있던 그 곱의 공식과 합의 공식의 특징들 기억하시죠? 그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 B 뭐 이렇게 같은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일렬로 배열할 때 하는 그 공식들 좀 귀찮았던 거 n 팩토리얼 분의 s 팩, q 팩, p 팩 뭐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꼭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조합하고 순열도 기억은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